수학 삼각함수, 통계함수, 재무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자, 3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표 1에서 가장 큰 운임을 계산하여. 자, 가장 큰 운임이네요. D3셀부터 D9셀 영역에 표시하시오. 운임의 계산은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라. 자,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더 큰 값이 뭐냐? 자,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맥스 아니면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중량당 요금은 조견표 1을 참조하고 용적당 요금은 조견표 2를 참조하라. 자, V룩업 또는 H룩업이 나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max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max를 이용해서 이 두 값 중에 큰 값을 찾아야 되고, 이 두 값을 찾기 위해서 중량이나 용적은 vlookup을 이용해서 조견표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이 있고요. 중량이 있고 그 다음에 중량 단위별로 단위 요금 나옵니다. 용적이 있고요. 용적 단위 요금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먼저 이제 단위 요금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맥스로 궁극적으로 찾는 거는 맥스로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값이죠. 찾아오는 값은 단위 요금하고 중량이에요. 따라서 계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중량 곱하기 그 다음에 단위 요금, 찾아온 단위 요금, 또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이거 둘 중에서 더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 값을 뭘로?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누가 더 크니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 그 수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위 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중량별의 단위 요금이니까 vlookup 내려가면 찾아야 되죠. 또 용적도 내려가면 찾아야 되죠. 자, 이 안에 이 단위 요금을 vlookup으로 사용해서 구해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식을 작성을 해 볼게요. 자, max를 이용해서 더 큰 값 찾아라. 자, 더 큰 값인데 넘버 1과 넘버 2가 나옵니다. 자, 이 넘버 1에서는 일단 중량 곱해야 되겠죠. 중량하고 단위 요금이니까 중량, 자, 곱하기 단위 요금. 넘버 2에서는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자, 그러면 중량의 단위 요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lookup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vlookup 괄호 열고 닫고, 또 넘버 2 똑같이 vlookup 괄호 열고 닫고. 자, 요게 이제 수식이 되는데 vlookup으로 들어가서 해보자고요. vlookup에서 첫 번째 찾는 값은 무엇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나요? B3셀. 자, 이 중량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테이블 어레이는 자, 참조 범위니까 어디에서 조견표 1범위, 자, F3셀부터 F6셀까지의 범위 당연히 고정되어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중량을 찾았으면 옆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열 넘버는 자, 2번 열에서 찾아라. 그리고 레인지 룩업, 자, 이 중량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자, 유사값, 근사값이니까 비워둡니다. 자, 요건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요건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뒤쪽에 있는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으로 가야 되니까 뒤쪽에 vlookup을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 찾는 값은 용적을 찾아라. 자,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조견표 2범위 I3셀부터 J6셀까지. 자,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 참조 F4. 자, 용적 구한 다음에 단위 요금 가져와야 되니까 열 넘버는 1번, 2번. 자, 2번이죠. 마찬가지로 용적이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 룩업은 true로 하거나 비워둔다. 자, 그럼 여기서 값을 찾아옵니다. 여기는 5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됐네요. 둘 중에 누가 크죠? 10이 더 크죠? 자, max에서 자, 10 계산을 해서 둘 중에서 이제 곱한 값,
자, 누가 곱해요? 250하고 400 중에서 4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채워주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순서대로만 생각을 하면 항상 문제는 쉽게 풀린다.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만기 지급액을 이 13셀부터 이 17셀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만기 지급액은 5년간 연이율 4%로 매월 초에 예금한 후 매월 복리로 계산되어 만기에 찾게 되는 예금액을 양수로 계산하겠다. 자, 이거는 내가 지금 넣어서 앞으로 이제 5년간, 자, 5년이란 기간 동안 연이율 4%를 이용해서 매월 초에 예금해서 결국에 찾는 거죠. 내가 나중에 받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퓨처 밸류, 약자는 FV라는 함수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기 지급액은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올림으로 처리하라. 자, 100의 자리 올림 처리해라. 그러니까 라운드 업. 자, 라운드 업과 FV 함수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죠. 즉 퓨처 밸류라는 미래 가치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라운드 업 시켜야 되니까 라운드 업 안에 FV 함수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트로 넘어가서 또 문제를 보도록 하자고요. 표 2가 있습니다. 자, 이 표 2에서 만기 지급액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만기 지급액을 구할 거예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올림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올림에 해당하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고, 자, 이 만기 지급액은 뭘로? FV, 퓨처 밸류라는 함수로 구하겠다. 그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라운드 업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 업을 할 땐 자릿수를 뒤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림할 자릿수, 자,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0을 쓰면은 소수점이 없어지겠죠. 0을 쓰면, 자, 1의 자리에서 올려요. 1의 자리에서 올린다면은 거꾸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100단위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1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릿수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게 양수 음수가 나눠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소수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0자리예요. 0일 때는 우리가 0이라는 값을 쓰면 돼.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은 양수값으로 가게 되면은 첫째 자리로 만들어라, 둘째 자리로 만들어라. 자, 0을 쓰면은 정수로 만들어라. 자,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만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올려라. 그러니까 10의 자리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결과값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숫자를 한번 직접 넣어보면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업을 쓸게요. 라운드 업. 자, 넘버 가져올 값이 있고요. 넘버 오브 디지트가 나옵니다. 자, 올림하려는 자릿수는 우리 마이너스 2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 자, 넘버는 무엇으로? FV라는 함수로 가져와라. 자, FV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재무 함수인데요. FV 함수는 인수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수 5개에 대해서 각각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레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 레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비율이라는 얘기죠. 자, 보니까 기간별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기간별 이자율.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있는데 그 연이율이 6%래요. 이것을 분기 지급을 한답니다. 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개월을 1분기라고 취급하죠.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주는 거니까 4번, 1년에 4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로 나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보는 거는 월 단위로
매월 복리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 레이트는 얼마로? 4%가 되죠. 자, 이 4%를 몇 개월로? 12개월로 나눠줘야겠죠. 12달. 그래서 나누기 12가 됩니다. 만약에 반기라고 나온다면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을 반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2로 나눠야 되고 분기면은 다시 4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써있지 않더라도 항상 월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N퍼가 나옵니다. N퍼. 자, 이 N퍼는 밑에 나옵니다. 투자의 총 지급 기간수다. 투자의 총 지급 기간수. 자,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을 그대로 쓰느냐? 아니죠. 자, 5년에 지금 여기 월 단위로 쪼갰죠. 그러면 5년인데 이 5년을 뭘로? 월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5년을 개월수로 환산을 하면 60개월. 왜? 매달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PMT가 있죠. PMT는 각 기간마다 지급액. 자,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은 월 납입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 납입액. 자, 매월 얼마씩 낸다고 했나요? 매월. 여기 보면은 매월 불입액. 자, 여기 보면은 매월 불입액이 지금 다 다르죠. 자, 월 불입액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불입액을 내는 거죠. 낸다는 얘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 불입액만큼을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죠. 내 자산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음수값을 주고 나중에 찾을 때는 내가 받는 거죠. 그때는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는 돈은 이렇게 음수 처리를 해라.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PV입니다. PV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금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 자리는 비워둡니다. 네, 비워도 돼요. 자, 타입이 나옵니다. 이 타입은 뭐냐면 언제 내가 지급받거나 불입을 할 거냐. 문제에서는 매월 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은 투자 주기의 초. 투자 주기의 초, 월 초는 1이다. 0을 집어넣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투자 주기의 말이니까 월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입은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달 11만 2천 원씩 60개월 납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4% 이자가 붙을 때 우리가 지급받는 액은 745만 237.175원이 돼요. 굉장히 크죠? 네, 여기에서 소수점이 나왔는데 소수점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림 처리니까 3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라운드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넘버 오브 디지트를 0으로 만들면 정수가 되는 것이고 1을 만들면 첫째 자리까지, 2를 만들면 둘째 자리까지, 만약에 3을 만든다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1의 자리에 올림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공이 되죠. 하나가. 자, 2가 되면은 10의 자리 올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공이 2개가 된다. 즉 올림을 하든 또는 반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이 음수 한 다음에 음수의 숫자 값이 공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확인을 눌러서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고정할 값 없으니까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 네, 결과 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 4에 G25셀부터 G29셀 영역에 기말 수당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기말 수당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말 수당은 개설 강좌, 초과 강의, 학생 지도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자, 개설 강좌, 초과 강의, 학생 지도별 가중치가 있는데 자, 그 값들을 뭐 하란 얘기예요? 곱해라. 곱한 다음에 다시 더해라.
자, 곱하고 더한다. 이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쓰는 거네요. 자, sum product 함수 쓰는 거고요. 개설광자, 초강의, 학생, 지도별, 가중치는 표 3의 A20부터 D21 영역을 참조하라. 자, 참조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sum product는 뒤에서부터 옵니다. product 곱이에요. sum 더하기입니다. 바로 곱한 다음에 더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식이죠. 네, 더하고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한 다음에 대응하는 값을 곱한 다음에 더해라. 되게 쉽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개설광자도 있고 초과 강의도 있고 학생 지도도 있습니다. 자, 개설강좌 개수, 초과 강의, 학생 지도가 있죠. 기말 수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함수는 단순하게 자,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array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array를 보게 되면 범위인데, 자, 이 범위는 계산하려는 배열입니다. 계산하려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계열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누구, 각각의 개설광자랑 여기 개설광자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초과 강의하고 초강의 곱해야겠죠. 학생지도하고 학생지도 곱해야겠죠. 그 곱한 결과값들을 다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줘요. 범위, 데이터 범위가 있는 D25셀부터 F20 5셀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 사람이니까 요거 하고 요거 해야 되겠죠. 개설, 초과, 학생. 자, 이렇게 하면은 배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1인에 대한 것만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응되는 범위입니다. 대응되는 범위 개설, 초과, 학생 지도.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중괄호 집합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3 곱하기 10,000 더하기 0 곱하기 15,000 더하기 300 곱하기 5,000, 이렇게 가지고 결과값을 내게 돼요. 그래서 값이 나오게 되죠. 뭐 확인만 눌러주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채우기들 이렇게 이용을 해주게 되면 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금액 범위값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범위 넘어가네요. 여기 넘어가네요. 자, 밑에도 넘어갔네요. 밑에도 넘어갔네요. 바로 이게 뭔가요? 자, 고정 범위는 어떻게 하자? 절대 참조하자. 자, 뭔가 수상하면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범위들에 나왔는데 다시 함수 인수 대화 상태 들어갈게요. array 1에 해당하는 거는 한 사람에 대한 거니까 내려가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array 2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되죠. 방금 전처럼 그냥 생각 없이 채우기 핸들을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값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F4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막아줘야 됩니다. 자, 절대 참조로 막은 다음에 범위 다 잡았으니까 수식 입력 줄에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자, 모든 계산 값들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류까지 방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들은 자, 뭐라고 했죠? 절대 참조인지 상대 참조인지, 특히 고정되어야 될 부분은 항상 절대 참조로 한다. 값 하나만 구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리는 경우에 고정된 참조하는 표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막아주자. 자,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삼각 함수, 통계 함수, 재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